결혼한 지 92일째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된장찌개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내 수진이 그 옆에 서류 한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남편 재호의 숟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수진은 왼손 약지에서 결혼 반지를 천천히 빼 서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끝 하나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3달이면 충분했어요. 당신 집안이 뭘 숨기고 있는지 전부 알아내는데. 된장찌개의 김이 두 사람 사이로 흩어졌습니다. 재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혼 요구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6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창밖으로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소개팅 자리에 나간 29살의 수진. 맞은편에 한 남자가 앉았습니다. 재호. 33,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 키 180에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살짝 구부러진 눈웃음. 첫인상부터 호감이 가는 남자였습니다. 편하게 드세요. 재호가 수진에게 녹차가 담긴 찻잔을 건넸습니다. 잔 위로 따뜻한 차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늘 말했던 좋은 남자는 찻잔을 건네는 법이다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두 사람의 연애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재호는 매주 수진의 회사로 꽃다발을 보냈습니다. 점심시간에 깜짝 방문해 직접 만든 도시락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동료들이 부러워하는 눈으로 바라볼 때마다 수진의 볼이 붉어졌습니다. 30이 되기 전에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다니? 수진은 운이 좋다고 믿었습니다. 재호는 수진의 부모님을 직접 찾아가 인사를 올렸습니다. 경기도 용인 수진의 친정집. 재호는 정중하게 큰절을 하고 아버지의 취미인 낚시에 대해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는 부엌에서 이런 사위를 어디서 구하겠느냐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버지는 재호의 직장과 집안 배경을 꼼꼼히 확인한 뒤 흡족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작은 균열은 이미 있었습니다. 수진이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재호는 매주 토요일 오후마다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댁에 다녀오는 거야? 아들이 자주 들러야지. 수진은 오히려 효도하는 남자라며 감탄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가 유독 잦은 것도, 통화할 때 재호가 꼭 다른 방으로 가는 것도 다정한 모자관계의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결혼식은 서울 시내 유명 호텔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하객이 300명을 넘겼습니다. 시어머니 김 여사는 자주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우리 재호를 잘 부탁해. 이 아이가 속이 좀 깊은 편이라서. 의미심장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그저 따뜻한 시어머니의 당부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축의금을 정리하던 중 이상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름 대신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고 금액은 500만 원. 다른 봉투와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었습니다. 재호가 그 봉투를 보더니 재빨리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회사 거래처야. 짧게 말한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수진은 신혼의 행복에 취해 넘어갔습니다. 발리로 떠난 신혼여행. 해변의 작은 기념품 가게에서 수진이 도자기 찻잔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첫 소개팅 때 당신이 건넨 녹차잔이랑 닮지 않았어요. 재호가 미소를 지으며 사줬습니다. 수진은 그 찻잔을 가방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부터였습니다. 재호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가기 시작한 것은 한밤중에 몰래 거실로 나가 전화하는 횟수가 부쩍 늘었습니다. 수진이 다가가면 재호는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회사 일이야. 매번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행복은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수진이 우연히 발견한 하나의 통장 내역이었습니다. 결혼 한 달째였습니다. 그날 수진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재호의 양복 재킷이 걸려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접힌 종이 한 장. 수진은 별 생각 없이 펼쳐보았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매달 25일. 300만 원이 같은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신인 이름은 지미영. 결혼 전부터 매달 빠짐없이 이체된 기록이 석 달치 넘게 찍혀 있었습니다. 수진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재호의 월급은 45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 300만 원이 모르는 여자에게 매달 가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녁에 재호가 돌아왔습니다. 수진은 식탁 위에 그 내역서를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호의 표정이 한순간 굳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이걸 꺼냈어? 재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대답이 아니라 추궁이었습니다. 이미영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회사 관련이야. 복잡한 사정이 있어? 300만 원이 회사 관련이라고요? 매달. 재호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쿵.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렸습니다. 수진은 식탁에 혼자 남았습니다. 찻잔 속 물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진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재호의 핸드폰은 잠겨 있었습니다. 지문인식도, 비밀번호도 결혼 후에 바뀌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재호가 샤워하는 틈을 타 핸드폰을 확인하려 했지만 재호는 핸드폰을 욕실까지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수진이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건 거실 서랍장 안의 서류들이었습니다. 보험 증서, 자동차 할부금 영수증, 그리고 접힌 메모지 하나. 형수님 약값 이번 달 추가라는 재호의 필체였습니다. 수진은 멈칫했습니다. 재호에게 형이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재호 씨 형이 계세요?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1초, 2초, 3초.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런 건 왜 물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재호 씨가 형수님 약값이라고 적어놓은 메모가 있어서. 수진아. 남편 물건 함부로 뒤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집안일에 너무 깊이 들어오지 마. 알겠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뚜뚜뚜. 수진의 귓가에 끊긴 신호음만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부가 아니라 위협에 가까운 어조였습니다. 수진은 식탁 위의 찻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발리에서 사온 그 찻잔이었습니다. 행복했던 기억이 담긴 잔. 하지만 지금 그 잔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알아내기로. 재호도, 시어머니도 말해주지 않는다면 자기 발로 찾아가기로. 그리고 수진은 다음 토요일 재호의 차에 몰래 위치 추적기를 달았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재호의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핸드폰으로 위치 추적 앱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경부고속도로를 타더니 수원 방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수진은 택시를 잡았습니다. 수원 팔달구요. 이 주소로 가주세요. 1시간 뒤. 택시가 멈춘 곳은 수원 외곽의 낡은 빌라촌이었습니다. 3층짜리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골목.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빨래가 베란다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에 아이 옷이 걸려 있었습니다. 분홍색 원피스. 4~5살짜리 아이의 것이었습니다. 재호의 차가 빌라 앞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골목에서 김치찌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누군가의 집에서 밥을 짓고 있는 냄새였습니다. 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빌라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왼쪽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 그리고 재호의 목소리. 아빠가 이거 사왔어. 먹어봐. 수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빠. 재호가 누군가의 아빠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피곤한 눈. 하지만 한때 아름다웠을 이목구비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자의 뒤로 4살쯤 된 여자아이가 보였습니다. 재호를 닮은 눈. 누구세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그 순간 재호가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수진을 보는 순간 재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진아. 이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 여자가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새 아내구나. 그 한마디가 수진의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새 아내. 그 말은 이전에 아내가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이미영이에요. 재호 씨. 뭐라고 해야 하나? 전 부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수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벽에 차가운 시멘트 감촉이 등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결혼한 적 있다는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수진이 재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류상 이혼했어. 3년 전에. 하지만 재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영이 재호 대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있잖아요. 매달 300만 원은 이 아이 양육비예요. 아니, 정확히는 양육비라고 하기엔 좀 복잡한 돈이에요. 미영의 손에 봉투가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재호가 가져온 듯한 봉투. 수지는 그 봉투를 보는 순간 결혼식 날 이름 없이 전화번호만 적힌 500만 원짜리 축의금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양육비라고 하기엔 복잡하다니. 무슨 뜻이에요? 미영이 재호를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재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당신 시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이 돈이 정확히 뭔지? 수지는 그 빌라를 나왔습니다. 골목을 걸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볼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바람보다 더 차가운 것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재호의 시선이었습니다. 수지는 시어머니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아니라 직접. 시어머니의 집은 서울 서초구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수진이 초인종을 누르자 김 여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들어와.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찻잔에 보이차를 따랐습니다. 보이차의 진한 갈색 빛이 흔들렸습니다. 쓴 향이 코끝을 찔렀습니다. 다 알고 왔죠?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왔습니다. 아이도 봤고요. 시어머니의 눈이 한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세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래. 알았으면 됐어. 재호는 3년 전에 이혼했어. 합법적으로. 너한테 숨긴 건 미안하지만 다 끝난 일이야. 끝난 일이라면 왜 매달 300만 원을 보내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손이 찻잔 위에서 멈췄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거실에 울렸습니다. 째깍, 째깍, 째깍. 그 돈은 양육비가 아니야? 시어머니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입막음 돈이야. 수진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7년 전, 시아버지 박 사장은 사업을 크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건설 회사를 운영했고 돈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 돈과 함께 여자도 있었습니다. 미영. 당시 시아버지 회사의 격리 직원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미영이한테 아이를 만들었어. 수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러니까 미영의 아이는 재호의 아이가 아니라 시아버지의 아이였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재호 씨 이복 동생이잖아요. 그래. 하지만 세상에 알려지면 안 되는 아이야.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불륜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재호에게 미영과 결혼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서류상 결혼. 아이의 호적에 재호를 아버지로 올리기 위한 위장 결혼이었습니다. 재호는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재호는 나를 위해 그 짐을 졌어. 착한 아이야. 수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허탈함이었습니다. 그럼 300만 원은요? 미영이가 입을 다무는 대가야? 매달 300만 원을 보내는 조건으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기로 한 거야?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그 약속은 유효해.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 2년 전에. 심장마비로. 수지는 재호와 교제하는 동안 시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재호는 아버지가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만 했습니다. 2년 전이 오래전이 아니었는데. 어머님. 저한테 이 사실을 숨기고 결혼시킨 거예요? 시어머니가 찻잔을 들어 입에 가져갔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내려놓았습니다. 잔이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수진아. 어느 집이든 비밀 하나쯤은 있어? 너도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니까 같이 지켜주면 돼. 그 순간 수진의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테이블에 놓인 찻잔을 쓸었습니다.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보이차가 나무 바닥 위로 핏빛처럼 퍼졌습니다. 비밀을 같이 지키라고요? 저도 속이신 건데? 시어머니가 깨진 찻잔 조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화는 이해하지만 이혼은 안 돼. 재호가 또 이혼하면 집안 체면이 안 서. 체면. 그 한마디에 수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수지는 사람이 아니라 체면을 세우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수지는 돌아서며 현관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하지 않은 것. 300만 원의 진짜 쓰임새를. 수지는 다시 수원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미영의 집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아이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컹컹거리는 기침이었습니다. 미영이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을 보고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들어와요. 방 안은 좁았습니다. 원룸에 가까운 구조. 한쪽 벽에 아이 그림이 붙어 있었고 바닥에 장난감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불 속에서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관지염이라고 했습니다. 앉아요. 미영이 방석을 내밀었습니다. 작은 밥상 위에 라면 봉지와 약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만나고 왔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뭐라고 하던가요? 입막음 돈이라고 했어요. 매달 300만 원. 미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이 울음보다 슬펐습니다. 300만 원이 내 손에 온다고 생각해요. 재호 씨가 가져오는 봉투에 300만 원이 들어있긴 해요. 하지만 내가 쓸 수 있는 건 100만 원도 안 돼요. 나머지는요. 재호 씨가 다시 가져가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영이 서랍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 빈 영수증들과 메모가 가득했습니다. 하나하나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재호 씨한테 받은 금액이에요. 매달 70만 원에서 90만 원 사이. 나머지는 재호 씨가 다른 데 쓰는 거예요. 다른 데라니요. 미영이 수진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도박이에요. 재호 씨. 온라인 도박에 빠져 있어요. 결혼 전부터. 빚이 얼마인지는 나도 몰라요. 하지만 4천만 원 이상은 될 거예요. 수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300만 원은 입막음 돈이 아니라 재호가 자기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어머니와 수진을 속이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럼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겠죠? 재호 씨가 매달 300만 원을 나한테 보낸다고 보고하니까? 실제로 내 통장에 300만 원이 찍히긴 해요. 그리고 바로 재호 씨가 200만 원을 다시 빼가요. 현금으로.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하지만 아이 호적에 재호 씨가 아버지로 올라가 있어요. 재호 씨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 집도 시어머니 명의예요. 나가면 갈 데가 없어요. 아이가 다시 기침을 했습니다. 미영이 일어나 아이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작은 손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 집에는 따뜻한 것이 아이의 체온뿐이었습니다. 미영 씨.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재호 씨가 저와 결혼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미영이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 씨 아버지가 용인에 땅 갖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재호한테 말하는 걸 우연히 들었거든요. 결혼 전에 사돈 집안 재산이 꽤 된다고. 결혼 지참금도 넉넉할 거라고. 수진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호에게 수진은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미영 씨. 전화번호 좀 주세요. 연락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여자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적이 아니라 같은 편이라는 것을 그 순간 둘 다 알았습니다. 수진은 빌라를 나왔습니다. 가을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걸으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들고 갈 곳은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결혼 3개월째. 수진은 한 달간 증거를 모았습니다. 재호의 도박 내역, 미영의 통장 거래 기록, 시어머니와 재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 결혼 전 재호의 빚 관련 서류. 변호사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재호보다 먼저 집에 도착했습니다. 식탁 위에 된장찌개를 끓여 놓았습니다. 마지막 저녁이었습니다. 재호가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구두를 벗는 소리. 거실로 들어온 재호가 식탁을 보았습니다. 오늘 된장찌개네. 잘 됐다. 배고팠어. 재호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서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혼 합의서. 그리고 그 옆에 두꺼운 파일 하나, 재호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합의서예요. 그리고 이건. 수진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도박 기록이에요. 온라인 카지노 입금 내역. 4,200만 원. 재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이건 어디서? 이것도 있어요. 수진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미영 씨 통장 기록. 당신이 300만 원을 보내고 200만 원을 현금으로 다시 빼간 기록. 어머님은 300만 원이 전부 미영 씨에게 간다고 알고 계시던데. 당신이 어머님도 속인 거예요? 재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수진아.
내 말 좀 들어. 사정이 있었어. 빚을 갚아야 했고, 다른 방법이 없었어. 다른 방법이 없어서 저와 결혼한 거죠? 재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재산 보고 접근한 거 맞죠? 시어머니가 당신한테 말한 거 다 알아요. 결혼 지참금으로 빚 갚으려고 했다는 거? 수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준비하면서 눈물은 이미 다 흘렸습니다. 재호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대로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처음엔 그랬을지 몰라도 너랑 살면서 진심이 생겼어. 정말이야. 진심이요. 수진이 비웃었습니다. 진심이 있는 사람이 아내 몰래 도박하고 전 부인한테 보내는 돈을 빼돌려요? 진심이 있는 사람이 결혼 자체를 돈벌이로 이용해요? 재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을 듯 말 듯 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자 시어머니 김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재호가 전화한 것이었습니다. 수진아. 이혼은 안 돼.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수진이 도박 기록을 시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아드님이 매달 미영 씨에게 보내는 300만 원 중 200만 원을 도박에 쓰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보내라고 한 입막음 돈이 도박장으로 갔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손에 들린 종이가 바르르 떨렸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바닥에 무릎 꿇은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재호야. 이게 사실이야? 재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 위로 3대에 걸친 거짓말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식탁 위에 결혼 반지를 집어 재호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돌려드릴게요. 저한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으니까.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에게는 아직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2달 만에 끝났습니다. 수진의 변호사는 재호의 사기 혼인 정황과 도박빚 은닉 사실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호 측은 반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수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위자료 2억 원. 결혼 과정에서 수진 측이 지출한 비용 전액 환급. 수진의 아버지가 건넨 결혼 축하금 3천만 원도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받아낸 가장 큰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에서 나오는 날, 수진은 미영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영 씨, 다 끝났어요. 전화기 너머로 미영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었습니다. 수진 씨, 고마워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7년 동안 혼자였어요. 수진은 소송 과정에서 미영의 상황도 함께 법원에 알렸습니다. 미영이 시어머니 명의의 집에 사실상 감금 상태로 살고 있었다는 사실. 아이의 친부가 재호가 아닌 시아버지라는 사실. 호적 정정 소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 이름이 재호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미영은 비로소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세워놓은 7년간의 감옥에서 풀려난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위자료 중 3천만 원을 미영에게 보냈습니다. 미영과 아이가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이 돈은 빌려준 거예요. 미영 씨가 자리 잡으면 그때 갚아도 되고 못 갚아도 돼요? 미영은 전화기 너머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 재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박 빚이 드러나면서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어머니 김 여사는 아들의 도박 사실을 안 뒤 한 달간 입원했습니다. 가문의 체면을 위해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던 여자. 하지만 정작 자기 아들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재호는 수진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수진아. 한 번만 만나자. 달라지겠다고 약속할게.
수지는 읽지 않고 삭제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수지는 혼자 사는 원룸의 작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찻잔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발리에서 사온 그 찻잔이 아니었습니다. 그 찻잔은 시어머니 집 바닥에서 깨졌습니다. 수진이 새로 산 찻잔이었습니다. 아무 무늬 없는 하얀 잔. 수진은 녹차를 따랐습니다. 향이 올라왔습니다. 첫 소개팅 때 재호가 건넨 녹차 향과 같았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의 설렘은 없었습니다. 대신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연분홍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영이었습니다. 수진 씨. 은서가 오늘 처음으로 유치원에 가요? 사진 보내줄게요. 잠시 뒤 사진이 왔습니다. 분홍 가방을 맨 은서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새로 이사한 작은 아파트 앞이었습니다. 햇살이 아이의 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 반지는 이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가볍다고 느꼈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가벼움이었습니다. 수지는 찻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거짓으로 시작된 결혼은 끝났지만 진심으로 시작되는 삶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식탁 위의 하얀 찻잔에서 녹차 향이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아무 무늬 없는 잔. 하지만 그 빈잔이 수진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그릇이었습니다.